오늘 감각하고 지각, 그리고 의미,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가르치고 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소리를 볼 수 있나요? 소리를 볼 수 있나요? 못 봤습니다. 선문답도 아니고. 네. 한번 적어보세요. 네. 소리를 볼 수 있다. 소리를 볼 수 있다. 소리 들리잖아.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는 볼 수 없죠. 소리는 볼 수 없죠. 그런데 말 소리는 볼 수가 있죠. 소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소리 중에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극히 일부 인간이나 동물이 만든 말 소리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글자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쓰는 문장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종이 위에다 잡아놨어요? 뭘로 잡았어요, 우리가 소리를? 뭐, 축음기나 노동기 같으면 전자적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 소리를 구체적으로 잡은 거는 우리의 이 손가락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몸참여하잖아요. 원숭이를 훈련시켜갖고 글자를 쓰려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는 물론 어려웠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억기억 배웠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가능하게 됐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인간이나 동물만이 가능합니다. 원숭이도 챔퍼지도 충분히 우리만큼 손 동작이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주 말소리는 소위 말해서 문자라는 거는 글자라는 건 고정시킨 제스처죠. 한 가지 고정시킨 제스처. 이 비밀이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말소리는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말소리가 바로 뭐죠? 상자, 글자, 알파벳. 무슨 말이냐면 문자는 고정시킨 제스처. 이 비밀 중의 비밀. 문자는 바로 고정시킨 제스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제스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제스처라는 거예요. 우리 목욕탕에 가면 다들 활짝 벗고 들어가잖아요. 전 지구상에 목욕탕에 활짝 벗고 다 들어가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족이. 어떻게 생각해봤어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때리고 탐색에 들어가는 거는, 뭐 일본은 내가 이야기 가보진 않았는데, 일본은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까지. 미국은 이렇게 공중 그런 비슷한 거 있는데, 그 샤워도 하나 있긴 있는데, 수영장 안에 뭐 그런 게 있는데, 다 팬티 입고 들어가요. 그 유학생 중에 뭐 탕이 있어갖고, 스파처럼 탕이 있어갖고, 우리나라처럼 생겨갖고, 홀딱 벗고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 다 팬티 입고, 그러니까 자기 지도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탕 속에 하소연이 있었다는 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올 수 없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모든 사람이 팬티만 입고 다니면 자기 그냥 홀딱 벗고 들어가 한 바퀴 못 나오고 화장이 있었다고. 유학까지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네. 참교하잖아요. 네, 어느 사회에서는 통용이 되고, 어느 사회에서는 넌센스, 아주 황당한. 바로 제 추억입니다. 제 추억가 사실 문화적으로 충돌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우리 보통 많은 가정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성적인 욕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어느 사회에서는 뭐 좋은 걸로 됐는데, 저쪽에서는 아주 싹스러운 욕으로 돼갖고 충돌합니다. 그거하고, 지구상의 언어가 뭐 3,000개니 5,000개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일한 거잖아요. 저희 핵심 뭐죠? 소수 그룹에만 통용된다. 소수 소사이어티에만 통용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 한글 쓰는 사람이 한 7천만쯤 되니까 상관없고, 영어 쓰는 사람은 뭐 거의 뭐 수십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까지 안 돼도. 근데 그대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한 10,000년 전 이렇게 들어갔고, 만년까지 한 5,000년 전 들어갔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제럴 다이몬드의 총균생가 그 책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잖아요. 누기니아 섬에 그 밀림을 뚫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헬기를 타고 갔더니 기가 막혀서 그 대목을 아주 참 재밌게 기억나는 이 누기니아 고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것들에 있나면 그 묘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뭐 대략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열대인 한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헬기를 타고 갔더니 요거만 원시부족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발견했어요. 이거 뭐 그렇게 뭐 수백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아마 한 6, 70년 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탐험대가 들어갔어요. 뭐 요거 헬기다 보니까 밑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어가는 거. 이게 뭐 그렇게 길지가 않아. 한 100미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km 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탐험대가 건세 들어갔는데 못 죽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지막 원시 부족은 인류의 미지의 답사 영역은 오히려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이 밀림을 뚫고 가다가 여가 있는 그 뉴기니아에 원시 부족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뭐 한 10리마다 만나는 뭐 그런 양상이에요. 이거 뚫고 뭐 8개월 동안 뚫고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수십 개의 원시 부족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수십 개의 언어를 만났다. 다시 자수처, 문자, 그리고 근본도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들, 이것 때문에 그 본질을, 기천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제 수어는 그 통용되는 그 사이어티, 거기서만 통용된다. 그럼 제 수어가 결국은 제 수어가 문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제 수어가 결국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비고체키의 그 위대한 철학이 전부 다 뭐냐면 마일린 스타일.
따라서 마이너스 사이드. 마이너스 사이드. 참, 네. 누로사에서 의식이 뭐 다 맞는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사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왔다. 이게 뭐가 의식이, 언어가, 생각이, 사고가 사회에서 사고가 구체적으로 언어죠. 그냥 건적한 게 언어죠. 언어가 바로 뭐냐면 문자는 고정시킨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그것이 있잖아요. 각 민족마다 통용되는 고정시킨 제스처의 패턴입니다. 명확상 우리 쪽에서 아무리 동부와 상부, 동아시아 세계 나라에서 그렇게 의미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쪽에 가면 제가 클래스에 있던 미국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아주 그러니까 보름달 다리 들고 아주 호젓한 데에 산에서 그런 아주 달을 보면 보름달 보면 그런 이렇게 뭐랄까 그런 느낌 들잖아요. 우리 한민족들은 다. 근데 여러분들 보름달에 대한 이미지가 서양이 정반대라는 거 아십니까? 예. 아주 보름달은 기괴하고 뭔가 악령이 출몰하고 이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천문학 배우면서 처음 충격받았는데요. 우리는 보름달 하면 뭐랄까 덕스럽고 원만하고 그러면서 뭐랄까 아주 좋잖아요. 충만되고 그거다 좀 더 뭐랄까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보름달이 갖는 게. 그래서 우리 보름달 달 보고 잘했었어요 혹시? 저렇게 하게 되는데 종교를 떠나서 하게 되는데 우리 쪽에 우리 보름날 정월 보름날 달 보고 잘하잖아요. 안 했어요? 우리 그렇게 되는데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뭔가 귀신이 출몰하는 거, 뭔가 불길한 징조 이런 쪽으로 가요. 우리는 안 가요. 자, 여기서 뭐냐면 보름달을 보고 하는 이 의미. 예. 동일한 물리적 현상을 보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제수어성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서 의미라는 게 전적으로 인스사이어티. 네. 의미가 인스사이어티. 네. 우리나라에서는 목욕탕에 홀딱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미국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전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 쭉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우리가 공통 부분이 너무 많아갖고 섞여버렸는데 원시사회 들어가고 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삶의 모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런 걸 따져보면요. 완전히 소통 안 되는 두 개의 독립된 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자에서 공부하는 법이 왜 기온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기온 추적해보면 경우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명확해져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게 헷갈리느냐. 공부 관점에서. 지금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브레인 공부를 잘하려면 인간끼리 비교하면 안 보여요. 끝없이, 예. 그래서 애완견 키우는 게 참 좋아요. 짐승들을 봐요. 매일 사람 봐요. 제가 하루에도 술 없이 이렇게 퇴근하면, 잠자리 자기 전에도 우리 개 두 마리 있는데, 한숨 물 맞춰요. 한참 보고. 너무 놀라워요. 걔 폼이 없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짐승들한테. 이 의미의 장벽을 뚝 들어가면 간혹 시인들은 들어가요. 소의 눈동자에 가는 시가 있는데 아주 참 기가 막힌 이미지를 잡아내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완견, 자연에 있는 동물은 보기 어렵고 애완견을 이렇게 무심코 있잖아요. 얼굴을 딱 맞춰서 보세요. 한참 보고 있어요. 네.
저 애완군 두개골 속에서 일어나는 게 나라는 이미지가 과연 지각 레벨에 올라갈 건지 의미를 어떤 의미가 구현된다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진짜 구현인 것 같아요. 다른 구현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뉴로사이언스가 지향하는 바는 뭔가면 우리 존재 전체를 원래 있어야 될 이렇게 말도 의미가 있는데 가장 내추럴 상태에서 존재하는 양태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조그만 그 너무 재밌어요. 특히 그래서 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는 게 중고등학생들은 뭐 암기 과목일 수 있지만 어른에 대해서는 진짜 흥미진진한 분이에요. 네. 저 책은 잠깐 미국사를 한 2, 3분 잠깐 봤는데 너무 놀라워요. 새로운 패턴이 왜 다 보여요. 우리나라에 순장 때도 부장 때도 언제 없어졌어요? 신라 지승왕 때입니다. 지승왕 때 왕명으로 순장 제도 없애라고 했어요. 뭐 그 전에 다 있었다는 거죠. 전인류가 있었어요. 아마 그 얘기 없어요. 고대 사회에 가면. 네. 그러면 간단하게 좀 공부를 했을 때 인간의 역사에서 시간은 좀 차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면 인간 사회 현상에서 문화 현상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면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물리적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쪽에 근거가 있다고. 샤머니즘이 전체부 다 있잖아요. 네. 샤머니즘은 분명히 이쪽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어떤 병적인 상태가 아니고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출발이 소리를 잡을 수가 있는가, 소리를 볼 수가 있는가. 뭐 소리를 잡을 수는 있죠. 녹음기로 하면 되니까. 근데 소리를 볼 수가 있는가. 참 놀라운 게 감사해요. 오늘 착한용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자기 이름 쓰면 알잖아요. 자기 다른 사람이 또 등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을 쓰든지 좋아한다고 쓰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라운 게 뒤에서 등에다가 사랑한다고 적고 좋아한다고 적고 알잖아요. 딱 한 단어서 알잖아요. 근데 내가 보나요? 듣나요? 네. 촉각으로 오잖아요. 네. 촉각으로 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알고 그 아는 차원이 아니고 그 단어를 알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저의 감각이 뭐고 지각이 뭐고 기억이 무엇이고 그리고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 흔히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생각이 뭔가 마음이 뭔가 생각하고 마음은 가위 아닙니다. 가위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지파이 뭐냐면 기억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냐면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력이 돌아요. 감각 인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이요. 이게 세계상이죠. 세계에서 감각이 들어와요. 인력이 들어오면 먼저 만들어지는 기억이 뭐냐면 일화기억입니다. 일화기억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일화기억이 형성되면 이 기억이 일화기억이 반복이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화기억이 반복돼서 공통 패턴이 남는 것이 바로 의미기억입니다. 의미기억. 그리고 의미기억이
의미 기억이 더 공고해지면 뭐가 되냐면 절차 기억이 됩니다. 절차 기억이 되고 또 절차 기억은 일화 기억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모든 기억이 쌍방으로 변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도표에서 일로 들어갈 때 이 깊이가 뭐냐면 지각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의미 기억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리프레젠테이션은 뭐냐면 표상되는 거예요. 표상. 항상 표상될 수 있다. 이게 의미 기억은 항상 포상이 돼요. 이 진짜 엄청난 내용입니다. 의미 기억은. 근데 절차 기억은 어떻게 하면 서서히 그러니까 서서히 의식적으로 표상이 되지 않고 이게 굳어져갖고 소위 말해서 배설 감각이나 대리기적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표상이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의식적입니다. 이거는 무의식적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표상이라보다 이 절차기는 표출이 되죠. 무의식적 어떻게 해요? 운동 출력으로 표출이 되죠. 딱 그 자기가 평범하게 서면 손이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눌러주잖아요. 의식적으로 표상하기 전에 누가 자기 집 앞에 도화키에 비밀번호를 암기하고 돌리나요? 아니잖아요. 딱 서면 자동으로 하잖아요. 이게 바로 표상인데 운동 출력으로 무의식상으로 의식화되지 않고 곧장 표상이 되잖아요. 근데 의미 기억은 항상 표상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의미 기억도 자, 내가 마이크를 보잖아요. 알잖아. 이게 조금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심상이 있는데 심상은 지각 심상이 있고 추상 심상이 있어요. 심상이란 말 알죠? 심상은 지각 심상이 있고 추상 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 기억은 대부분 추상 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 기억은 이 추상 심상입니다. 의미 기억 추상. 자, 의미 기억 뭐예요? 그러니까 의미 기억 간단해요. 저렇게 다 추상 명사로 표시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애국심, 즐거움, 평화. 예를 들어봅시다. 고요함이라는 이 추상적인 이 현상을 조용하다고 고요하다고 구분할 수 있죠. 그때 조용하다는 건 물리적으로 기계적 소음이 하는 건데 고요함, 평화 이런 단어가 발음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모아올 수 있나요? 그걸 이미지할 수 있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추상에서는 다 그래요, 사실은. 여기 진리라는 단어. 도라는 거. 동양권에서 자주 도라는 거. 가장 아까 제가 말했던 진공 이야기했더니
진공은 공은 뭐 저 우주에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 방금 얘기했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보면 공도 이연진리하고 의연진리가 있어요. 공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불교 예를 들어주는데 가장 좋은 예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들 노상에는 불가들이 항상 공이라는 거, 그 단어가 없다 하면 여러분 그 상태를 한번 상정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는 거. 바로 추상, 이게 핵심 뭐냐면 추상, 그게 그래서 그 공이나 진열 이것도 제가 이야기했던 지구가 있고 별이 있고 그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공이라는 그 추상 명사를 우리가 통용하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이라든지 뭐 진여라든지 뭐 도라든지 같은 문화권 속에서 아프리카는 통용 안 될 거예요. 미국은 통용 안 될 거예요. 도라는 우리 요 국부적인 이 동아시아 삼국에서 통용되는 그 현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좀 엄밀히 말하면 인도에서 물론 저 중간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저 중국으로부터 무당철학의 경계불교 되면서 불교의 공이 도교의 무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종교하는 정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했던 이야기는 이 모두가 그 예외 없이 인서사이트라는 거죠. 사회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란 말도 간단히 생각만 합니다. 왜 최근에 미국 오만 그렇게 재미가 있는가 하면요. 미국 역사가 230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한 40년 정도 되는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사는요 딱 만들어진 역사예요. 완전히 물론 아메리카 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예를 두면 미국이란 거대한 대지 위에 소수의 필거리 얼마입니까? 그거 수백 명밖에 안 103명이잖아요. 그 소수의 100명 조금 더 많은 소수의 인구가 시작을 해갖고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보스턴이나 뉴욕 인구 얼마나 지났어요? 5만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한참 될 때도 그 초기에.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지금 1000만 되는 인구들이 그 당시 5만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트가 성립하려면 그게 법률이 뭐냐면 인구 60만이가 되면 주가 돼요. 무조건 60만에 6만이거든요. 6만. 근데 그 역사를 보면 그 미국사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국가라는 거 의도적 소사이티가 아주 독립된 소사이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인간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그 사회에 통용되는 마인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200년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브레인 공부는 그런 있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브레인 공부 그동안 했던 걸 리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인간의 집단적 브레인 활동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뭐 유럽이나 동아시아 이런 나라는 적어도 한 3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변수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전체 파악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미국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 계획도시요. 문화 자체가 딱 그 내셔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국부들이라고 하잖아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담스 이런 사람들이 딱 준비 시작 딱 해갖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외국인을 찾듯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이란 거대한 자연 속에 소수의 인간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소위 말하는 평질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그건 추적해내죠. 그 예외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런 브레인 공부의 가장 리얼한 example은 사실이잖아요. 뭐잖아요. 브레인 공부는 이게 종합적으로 발현되는 양상, 이거의 종합적인 패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에 감각은 사회가 있든 없든 있어요. 지각도에서 그러면 의식, 의미 이런 거는 사회가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헷갈리면 다시 한번 목욕탕에 보고 한강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통용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목욕탕에 남자끼리 홀딱 보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안 그렇다.
의미가 통용이 안 돼요. 그게 한두 예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후에 이제 그 인종끼리 그 다음에 국가끼리 교류가 많아지면서 통용 가능한 범주들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인간이고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기업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문제인데 자 이거 조금 더 한 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화 기억에서 공동 패턴이 반복이 되면 감각피질 영역에서 공동 패턴이 공고이 되면 뭐라 그랬죠? 지각이 범주화되는 거죠. 네, 지각이 범주화되고 지각이 범주화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해마하고 셉팔연야하고 편도에서 1차, 2차 피질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지각이 범주화되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뇌 프리프론탈 전두엽으로 가요. 두정엽 전두엽 척두엽으로 가면서 다시 그 1차 영역들하고 연결되면서 개념이 형성이 돼요. 네, 그 과정을 요거 연기해서 자, 요거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제 강의 들은 분들은 수도 없이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다 그릴 수 있죠. 자, 요걸 오늘 꼭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꼭 기억하시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셀프, 그 다음에 이쪽은 넌셀프. 셀프를 만들어주는 시그널은 뭐냐면 브레인스톰, 내관, 그 다음에 지상하부, 하이포살라머스, 그 다음에 자율중추, 교감, 부교감 그것이 끊임없이 내 몸뚱아리가 있음을 얘기해주는 거죠. 내 몸뚱아리가 있음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넌셀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경 인력이죠. 넌셀프는 세계상인데 세계상은 시각, 청각, 체감각의 1차, 2차 피질에서 만들어져요. 코텍스. 그래서 요 두 시그널이 항상 제너레이션 되면서 어디서 만나느냐 브레인 안에서 하이포탈러스 그 다음에 편도체 아니면 그리고 셉탈레어리요. 셉탈 루클리어스 셉탈레어리를 합니다. 그 핵들이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을 하면 이때 해를 다 완성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에서 다시 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상방으로 감각피질하고 두정엽, 전두엽, 척두엽이 연결돼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쪽에 들어오는 이건 뭐냐면 간단히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밀가루바리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유니크한 어떤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애들만 뭐라 표현하냐면 이게 세계상인데 이게 뭐냐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뭐가 타면 젤리 덩어리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찍힌 그 포항대체에서 나온 그 강판. 그걸 생각하십니다. 포항대체에서 나온 강판. 혹은 요즘 겨울에 붕어빵 하잖아요. 붕어빵은 밀가루 이렇게 해갖고 암파하고 두 개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줄이에요. 그거 꼭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들어오는 자연은 사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컨티뉴스한 연속체로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이 없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이게 바로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각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 셀프는 뭐냐 하면 내가 세상하고 자율주체해서 뭐 하고 싶잖아요. 배고프고 뭐 하고 싶잖아요. 갈증을 느끼고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럼 명확한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이것이 동시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가 잘 따라가 보시면 이게 하나의 회로입니다. 안 막힙니다. 이렇죠. 하나가 이렇게 갈 수 있죠. 요걸 그렸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N번 무한대로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어요. 타석도가 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에델만의 모델입니다. 모델은 뭘 모델이냐면 에델만의 의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이 사람이 또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왔어요. 실제 지금은 학자인데 30년 동안 이 사람 평생을 우리 컨셔스니스, 의식이 뭔가를 올인한 사람. 한 4년 전에 우리 워커에 와갖고 YTN에서 15억 들여갖고 세계적 내각 다 초청했어요. 그때 YTN 부장이 우리 집 와갖고 뉴로사이언스에서 의식 파트를 누구 초청하면 좋은해갖고 제가 에델만 초청하라고 하고 조장희 박사님하고 두 분이 기조 연설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도 다 이명박 대통령 다 왔어요. 800명이 왔어요. 그때 그분이 강의했는 그 내용 전체가 요 도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30년 동안 연구했는 그리고 책으로 내기 한 5권인데 그 5권에 3권에 퍼즐 다 나와요. 30년 동안 바꾸지 않는 의식의 모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구별되지 않는 유익한 연속체의 감각 자극이 들어와서 그걸 붕어빵이나 플라스틱 문자를 플라스틱 해주는 걸 뭐 하냐면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욕망이 바로 붕어빵 틀입니다. 그래서 그 펴지는 거예요. 걸쭉한 연속체 쭉 같은 것이 몰딩이 돼요. 형태를 갖춰요. 그걸 바로 뭐 범주화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공동 형태를 갖는다. 공동 형태를 갖는다. 그게 바로 틀이잖아요. 모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쭉 같은 것이 들어와서 처음에 형태를 갖춰요. 그 형태를 만든 틀이 우리 욕망이에요. 네. 그래서 형성되는 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게 뭐냐면 지각의 범주화가 돼요. 감각의 범주화 아닙니다. 지각은, 자, 뭐라 그랬죠? 지각은 뭐라 그랬어요? 공식처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각하고 감각은 많이 다른 겁니다. 뭐죠? 지각은 감각에다가 기억을 플러스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감각이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창조할 때 지각이 돼요. 그러면 동물은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이 갖고 있는 기억만큼 지각이 있어요. 동물은, 개는 수의사들 자주 얘기하면 다 10분 이상 안 갖고 있어요. 10분 정도 통용되는 지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드리면 저 사람 지각 있는 사람이야 하잖아. 여기서 지각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지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이 있어요. 다 해서 그 학생이 될 수가 없어. 자기 수를 해서. 그래서 왜 박자시에서 교과서주의를 그렇게 부르짖냐면 제가 그 강의했는데 가장 제가 평을 좋아하는 평이 뭐냐면 불교 방송에 28회 강의를 했는데 어떤 의사분인가 누가
한 줄 댓글을 해봤어요. 박문호 박사 강의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박문호 박사 강의에 자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 그 자기 마음에 든다. 과학은 자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네. 과학을, 과학 강의 하는데 막 참 있으면 마음대로 발휘해볼까요? 변호사 도사지 뭐. 근데 마음대로 한 번씩 해볼까요? 그건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은 뭐냐면 정명된 거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명된 교과서만 이야기해야 돼요. 공개적인 강의에서는. 물론 뭐 뒷자리에서 뭐 마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강의에서 과학 강의를 하면 예. 적어도 교과서나 논문에 나온 걸 어떤 이야기든 레퍼런스를 달 수 있어야 돼요. 레퍼런스 없는 강의를 하면 그건 말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의 본질은 뭐냐면 재현돼야 돼요. 네. 되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되풀이 돼야만이 그게 법칙입니다. 네. 자, 뭐, 예, 자, 그래요. 이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이거는 에델만의 모델입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에델만 모델. 이것도 밝힐게요. 이거 기억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썼던 일본에서 아주 기억에 대한데 네. 기억의 심리학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네. 그 사람한테 영화 그 사람이 그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각 심리학에서 그 사람 일본 학자, 일본 대학자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면 디버시티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하는 강의는 뭐 항상 그랬지만 언제든지 출처를 요구하세요. 헷갈리면. 네. 그 다음에 내 이론이라 하면 내 이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고 따로 이야기하는 건 다 출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에델만이 30년 동안 의식을 분명하게 기록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지각이 범주하자고. 그래서 이 빵틀입니다. 참이 빵틀이에요. 그러니까 반죽이 해갖고 그대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게 왜 감각이 아니고 지각이 되는가 하면 이 회로 속에 벌써 이 두 종의 척도 이걸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면 벌써 기억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 기억이 뭐냐면 자, 이 기억이 이어서 오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의 가치잖아요. 예. 이건 이제 에델만 용어로 하면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본능, 욕구를 가치라 그래요. 에델만은 밸류. 예. 가치 시스템의 가치가 여기 가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해와 편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기가 막혀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시주가 날줄처럼 자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는 파란으로 하고 이쪽에 빨간으로 됐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몇 짜지는 거예요. 시주가 날줄 그 이야기 나해요. 실제로. 뭐냐면 기억이 형성될 때 외부 자극이 들어오는 거 빨간색하고 지금 내 욕구하고 되는 거예요. 뭐 또 구체적인 그림이 이런 거죠. 빵틀이 뭐죠? 빵틀이 결국 뭐예요? 빵틀이 파란 거잖아요. 붕어빵틀. 내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 밀가루 반죽이 왜 못 올라게 해요? 요거 딱 들어가, 요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형태를 갖게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지각의 범주가 되는데 왜 지각이 있냐면 이까지 돌아왔어. 이게 계속 루프로 돌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때 되는 기억이 뭐냐면 가치에 물든 가치 범주 기억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치에 물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는 우리 기억은 다 욕망에 물들어 있어요. 욕망이 물들지 않고는 형태를 갖출 수가 없어요. 감각이. 네. 됐죠? 가치 범주기억. 한다서 가치 범주기억. 가치 범주기억. 가치 범주기억. 가치 범주기억. 그대로 안 돼. 뭐냐면 범주라는 게 뭐냐면 빵터이잖아요. 형태를 갖추는 거죠. 그 형태는 누가 만들어주는데? 그 형태 다른 게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너는 뭐 사이다보다 콜라 좋아하니까. 네, 그건 내 가치야. 네, 구체적인 거. 난 뭘 좋아하는 게 있잖아. 그거에 바깥 자극이 그렇게 딱 모델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동양처럼만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모든 게 들어오면 딱 피는 거야. 그 사람은 다른 요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이 상징의 공간, 의식의 공간은 그렇게 만든 벽돌로서 서진 궁궐이니까. 아시겠어요? 그건 요구할 수 없어요. 단지 포기할 뿐이야. 좀 심하게 하죠. 단지 포기할 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면 이 레벨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개념의 범주합니다. 자, 오늘 에덴 모델, 오늘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브레인 공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브레인 공부 1년 반 나가서 137회 시리즈 3월부터 7월 말까지 하고 11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해외 학습 탐사 여름에 갔다 오고 9월부터 오늘까지가 브레인 공부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 오늘 강의 끝나면 이제 페이지 터닝을 하셔야 돼요. 이제 137회는 그러니까 빅뱅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그 척추동물 비교 심령 해부학까지 이렇게 브레인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자의 춤, 시공의 춤, 세포의 춤, 그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4번 강의. 그게 딱 끝나면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브레인 강의 듣는 거는 아마 그 3월 3일 날 학회 때 듣는 거 내고 끝입니다. 네. 그래서 1년간 얼마나 강의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에델만 모델이에요. 이런 의식을, 의식의 브레인 공부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제대로 학문 분야는요, 서열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수학 같은 거, 물리학 같은 거 해보세요. 단계가 있잖아요. 내가 또 제대로 학문이기 때문에 서열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게 의식입니다. 의식을 제대로 규명을 하시면, 전체 브레인 그 구조, 기능 다 배웠던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왜? 그러면 왜 의식이 누로사이에서 마지막 남은 연구 테마일까? 그래서 에델만이 30년을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모델이 에델만의 이게 바로 1차 의식 모델입니다. 따라서 1차 의식. 1차 의식. 이게 바로 에델만의 1차 의식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에델만 대단해요. 에델만 1차 의식인데, 자, 구체적으로 에델만 1차 의식은 뭐냐 하면, 바로 요겁니다. 요게 뭐냐 하면, 1차 의식. 에델만의 고양이 1차 의식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1차 의식이 바로 장면의 생성입니다. 기가 막혀요. 장면의 생성. 장면의 생성. 자,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다들 연습 하시지만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불러보세요. 네. 제가 제 기억을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오래된 일화 기억은 뭐냐면, 저 외가가 영천인데, 그 아들일 때 엄마 등에 옆에 갖고 외할아버지 부고를 듣고,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막 엄마 울면서 내가 등 옆에 갔던 그 장면이 떠오르고, 두 번째 가장 기억 초기를 보면 경주역전에서 역에서 탁 뛰어가는데 소나기가 막 했다는 거. 그리고 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때가 내가 5살 때 생각하더라고. 근데 지금 기억나면 그거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 기억은. 소나기가 막 오는데 내가 뛰어가는 거. 그 장면 생생해. 그 다음에 또 조금 올라가면 기억의 장면 한번 떠오르고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앞으로 나라에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코스로 달고 앞으로 기억나요. 앞으로 나라에 했던 기억. 그 다음에 그때 아버지가 사준 그 필통에, 플라스틱 필통에 이렇게 도둠 색임으로 되는 노루 그게 기억이 나요. 자, 무슨 장면이에요, 장면. 그 다음에 좀 올라가보면 어떤 기억이 나면, 나이가 들면서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갖고 막,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 명확한 장면은 뭐냐면, 순천송강사 수련대에 갔을 때 장면. 그건 평생 못 있어요. 새벽 예불, 한겨울인데, 새벽 3시 반에, 대웅전에 무릎 꿇고, 한 30분 이렇게 그 동네 앞에 쭉 하면 이제 마지막 주지사님이 쫙 들어오고, 얼마나 장엄합니까? 송강사 새벽 예불이. 그럼 30분 이렇게 했는데, 봉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기둥부터 흔들리면 못 넣게 됐어. 그 다음에 뭐 많죠. 왜 예를 들어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화 기억이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나라는 셀프를 구성해줍니다. 자전적 자를 구성해줍니다. 따라서 자전적 자. 자전적 자는 왜요? 그게 내가 왜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가 하면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과거에 그러한 그 응집력 있는 장면으로 구성된 자기 개인 히스토리를 우리가 매 순간 불러오는 거예요. 그 과거 사실이 아닌 사실은 매 순간 수도 없이 불러왔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재래시되는 정신적 현재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만 공부를 해보면 그 애들만 바로 1차식 그게 바로 1차식이다. 의식이다. 다 그런 장면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첫 휴가 때 그 부대 문을 막 나가면서 그때 그 느낌 아직도 있거든요. 첫 휴가 때. 장면의 생성.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론적으로 이때는 자 장면의 특징이 뭐냐면 장면이 시간이 흘러가나요? 세례 차지이상. 이건 시간이 안 흘러가요. 바로 이거는 1차 의식은 모든 대부분 포유동물이 갖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 천간도 다 물론 우리도 갖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요 상태가 우리 개, 고양이, 참판지 정도 우리는 당연히 갖고 있고 항상 갖고 있어요. 장면을 떠올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독재자라는 말을 했어요. 시간의 독재하에 스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간이라는 독재자. 시간이라는 독재자. 애들만 시간이 압제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 애들만 1차식으로 다른 말하면 Remember the present. 따라서 Remember the present. 애들만 참 너무 대단합니다. 뭐냐면 기억된 현재다. 기가 막힌 현재. 1차식은 바로 기억된 현재. 현재밖에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현재밖에 없어요. 아무리 초등학교 불러와도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적시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된 현재. 시간에 그러니까 자, 이 동물이 먼저 물었을 때는 이 모델 1년 이상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여기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냐면 동물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기억된 현재밖에 없어요. 동물이 그러니까 개가 갖고 있는 현재는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요. 쥐를 쫓다가 쥐가 지구멍에 딱 들어가면 그 부분을 잠깐 어쩔거리다가 그 다음에 10분 전에 잊어버려요. 없어요. 그 지혜의 세계 속에는 그 10분 정도 영역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해외 탐색 한번 꼭 가는 게 LA 한가운데 타르핏 가거든요. 타르핏에 가서 제가 전주를 했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에 3만 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 북미 대륙에 살았던 그 거대한 포유동물이 수천 마리가 빠져 죽었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저 우연히 가보는데 몰랐는데 북미 대륙에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코끼리가 있었어요. 낙타가 있었어요. 지금 다 없잖아요. 그것들 다 뼈가 발굴되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빠져 죽는 걸 그 그림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 10,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 그쪽에 보면 돌칼이 나와요. 그럼 강줄이가 나와요. 근데 사람 부격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진던던 수렁이야? 타르핏이면 볼탐된 연못인데 화산 캘리포니아에 지천 해갖고 유전지대에 타르가 올라와갖고 연못을 만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 짐승들이 막 빠져 죽는 거예요. 맘모스가 빠져 죽으니까 퓨마가 뜯어먹고 독수리가 찌꺼기 뜯어먹고 이러면서 다 10분 후에 다 쑥 다 그러니까 빠져 죽고 단백질은 다 분해되고 뼈는 탈에 완전히 방부돼갖고 그대로 고모양 그대로 가족들이 이 독수리 쇄골 있잖아요. 독수리 쇄골을 하늘에 붙여놨는데 20개 붙여놨어요. 마이크로 지나상 영화상 그거 보면 굿디리 점프 나와요. 뭐냐면 다 빠져 죽는 거야. 화요. 왜 저 심성들은 10분 후를 예측을 못했을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받은 충격으로 제가 공부 몇 년 동안 그 의문이 하루도 떠나가본 적이 없어요. 애들만 모델 공부하고 나서 감을 잡은 거예요. 첫 번째, 뉴로사이언스 가장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쓰고 우리는 항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가 물 속에 물고기가 물을 찾는 건 한 가지예요. 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파구를 밑으로 계속 짐승이나 물고기부터 계속 추적하면서 사는 이야기가 바로 그 점입니다. 인간끼리 봐서는 안 보여요. 왜? 우리는 한순간 또 언어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마인드 소사이티, 우리 의식이 그러니까 고차의식입니다. 언어를 쓰는 고차의식은 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그젝트리 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는 사회마다 통용되는 거예요. 다른 사회들은 통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이 아프리카 비교적으로 통용돼요? 안 돼요? 정황이 뭐예요? 언어의 본질은 뭐냐면요. 같은 종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 개하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거 근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같은 인간끼리만 말을 할까? 개나 고양이 보고 말을 하지 않을까? 진짜 당당한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 엄청난 게 있어요. 같은 종끼리만 하게끔 되어 있는 본질적인 거예요. 실제 같은 종 내에서도 같은 지역끼리,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수천 개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언어가 바로 마음이에요. 굳이 여러분들 마음이 뭐냐, 의식이 뭐냐 묻고 싶으면 저도 간단히 얘기해요. 마음이 바로, 의식이 바로 언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그보다 더 큰데 의식은 그 속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워킹 메모리라든지 레이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의식은 그러니까 언어는 분명히 의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물론 의식은 언어 바깥도 갖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 집합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 그림 만들었는데 의식이 이만했다면 이런 거예요. 의식이 이렇게 있다면 무의식은 이렇게 무의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의식은 더 적어요. 의식이 더 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에요. 의식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패러라고 보셔야죠. 그 다음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가 가장 같은 집합을 점유하고 있는 게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일부 하는 게 바로 지각이죠. 지각 칭찬이죠. 지각이 의식일까요? 의식 아닐까요? 의식입니다. 따끔따끔, 소금소금. 밟잖아요. 밟잖아요. 이 의식. 그 다음에 지각 중에서, 이 느낌 중에서 그것을 극히 일부러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이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 차지하는 게 언어를 매개로 한, 상징을 매개로 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일반 용어로 생각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걸 생각이라고 해요. 언어로 표현된 의식. 그게 생각입니다. 마음은 자꾸 질문 많이 하시는데 마음은 뭐하고 같으냐면요. 좀 분리라도 의식하고 무의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의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바다와 같은 거고 생각은 그것이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없앨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충격 그렇기 전에는 항상 동작을 해요. 그래.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때까지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여기도 개념은 만들어져요. 시간이 없는 개념들이 많잖아요. 상하, 뭐 공간에 대한 위치 이런 건 먼저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인과율 같은 것도 일부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언어보다 개념이 앞섭니다. 예전에 항상 강조를 합니다. 개념이 먼저입니다. 언어보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쪽에서 또 한 루트가 생겨요. 네. 또 한 회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쪽 영역이 부엌화 이렇게 영역이 들어가면서 언어가 제로레이션 되죠. 이게 3방향입니다. 양방향으로 가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이 상호작용 속에서 고차식, 바로 고차식은 이게 바로 언어 중추잖아요. 언어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언어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강의를 첫 시간 이걸 소리를 볼 수 있는가 이야기. 소리는 볼 수 없지만 말소리는 볼 수 있어요. 소리하고 말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소리라는 이 랜덤한 집합 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수하게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자연의 소리가. 그 속에 인간의 말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스처로 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시킨 제스처가 바로 문자가 된 거예요. 언어가 된 거예요. 문자 언어가 된 거예요. 제스처. 근데 고정시킨 제스처 양상, 그거는 부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알파벳이 부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스처가 민요마다 다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고철키 같은 위대한 천재는 딱 그걸 본질을 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어디서 왔느냐,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사회에서 왔다. 얼마나 우리가 의식적 이런 이미지 개념이 얼마나 바뀝니까?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 있기 전하고 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더 중요하게 이 사회에서 합친 개념이 융합이라는, 통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융합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추상명사잖아요. 여러분, 융합이나 통섭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인출해낼 수 있어요? 핵심이. 인출해낼 수, 교환할 수 있어요? 교환이 안 돼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게,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걸 교환할 수 없어요. 왜? 형태가 없으니까. 그걸 좀 일본 학자는 뭐라 표현하냐면 기가 막혀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단위성이라고. 단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단위성을 확보한 게 바로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그 단위성을 확보해야만이 뭐냐면 교환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환 가능해서. 교환 가능하지 않으면 그 교환하는 그 집단이 뭔데? 그게 바로 사회예요. 사회는 뭘 이루어졌나? 교환 가능하겠다는 이루어진 거예요. 화폐를 통해서 교환 가능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정서를 통해서 교환 가능하든지. 우리 입자 물리학에서 뭡니까? 소변에서 그 소입자에서 입자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교환력이잖아요. 그 교환은 입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교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라는 말 쓰잖아요. 다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의 네 가지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이라는 말 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주의 네 가지 힘을 어떻게 보고나면서 중력 있고 전자기력 있잖아요. 전자기 상호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은 뭐라 그러죠?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왜 상호작용을 맞붙인 줄 알아요? 이거 고급 용어입니다, 사실은. 원자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왜? 상호작용하면서 입자를 주고받는 그 과정이 뭐냐면 물질을, 아톰을 응집시키는 거예요. 우주에서 모든 게 유리하게 풀어져 있으면 어떤 것도 생성이 없어요.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근데 모여졌기 때문에 반딩이 생기기 때문에 되는데 반딩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전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상호작용에는 뭐냐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자본주의 시장인데 지금 생긴 거 돈을 주고받았어요. 돈을 주고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화폐의 단위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나는 뭐 기본 단위를 10원으로 쓴다. 나는 3.5원으로 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 식진법이 나오고 지금 디지털 혁명은 이진법의 혁명이 되고 있잖아요. 디지털 이 IT 혁명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간단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영상 이미지, 그러니까 보이스, 그 다음에 문자, 영상, 이것들이 옛날에는 영화 산업이든 그 다음에 뭐 텍스트든지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든지 보이스든지 각각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지금 다 통합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 본질이고 IT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위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왜? 단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각,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 정보, 그 다음 보이스 정보를 전부 다 원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장비입니다.
모든 인류한테 통용 가능해야 됩니다. 특히 기기들 사이에, 전자장비들 사이에, 예, 인터페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뭘 하실 때, 여기서 나온 개념이 제가 공부 방법에서 모듈라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는 공부 방법을 모듈성, 네, 모듈라티를 항해봐라. 네. 바로 모듈라티 덩어리가 댕기지. 정말 놀라워요. 내가 사과라는 단어를 하면, 한글 아는 뭐, 수천만의 사람이 다 통용되잖아요. 신비 중에 신비야. 진짜 신비잖아. 어떻게 써봐요? 사과라는 단어를, 사과라는 소리를 잡았잖아요. 사과라는 말 소리를 잡아냈잖아요. 네, 어릴 때 우리 기억년 비어갖고 사과라는 단어를, 네, 내 제수쇼를 통해갖고. 나의 제수쇼를 통해갖고 사과라는 말 소리를 종이로 옮겼잖아요. 문자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사과라는 단어가 생기면 그걸 같이 쓰는 같은 소사이티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통용됩니다. 다시 말해 교환 가능하죠. 교환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조작 가능합니다. 당위성이 예를 중요하다면 교환 가능성하고 조작 가능성을 줄여서 이게 두 개 핵심입니다. 네. 교환 가능하고 조작 가능해요. 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설계도 개념이잖아요. 설계도라는 게 무한대로 조작 가능하잖아요. 네. 가상 공간에서 무한대로 조작 가능하죠. 교환 가능한 화폐, 네. 단어, 그래서 자, 이 이야기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이 핵심 뭐죠? 뭐가 다 가능해 주냐면 바로 언어가 다 가르쳐준 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차시는 전적으로 언어에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모든 생각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각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이중국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세 왜 해외 탐사라든지 박자세 운동이 그렇게 과학 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는 그 바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밀키웨이 속에서 우리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갤럭시를 빠져나와야만 조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상태를 끊임없이 상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브레인 공부에 가장 좋은 이벤트는 인간이 아니고 적어도 포유동물, 파충류. 우리 감정을 지나쳐 강의 많이 하는데 감정을 지나쳐 들어가면 2억 5천만 년부터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논문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어요. 네.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여기도 고차식 이해됐을 때 설명드려요. 요거 들어가면서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전체 개념은 루프라는 개념, 이렇게 계속 돈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에덴만 이걸 뭐냐면 전면적 지도화라고 해요. 글로벌 매핑이라고 해요. 네, 전면적 지도화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만 간단 전면적 지도화. 전면적 지도화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든지 내가 말을 하든지 모든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면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 상황들이 브레인 내에서 이 전체 상황을 하나의 맥락 속에 딱 집어넣어갖고 딱 하나의 그 매트를 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도로 인력이 다 다르잖아요. 다를 때마다 이 전면적 지도가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거의 열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차 시기 때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하나하나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서 언어가 생성되면 핵심이 뭐냐면 언어의 본질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순차성이잖아요. 순차성.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거꾸로 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동양어가 거꾸로 하면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단어가 만약에 애국가를 거꾸로 한번 불러보세요.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가능이 가깝잖아요.
가을 하늘. 가을 하늘 거꾸로 한번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하도가 재밌었네. 가을 하늘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참 놀랍잖아요. 이게 딱 네 단어밖에 안 돼. 네 발음밖에 안 되는데도 거꾸로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여러분들. 본인한테 물어봤을까?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진짜 내가 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 출근하는 길이나 매일 하는 일을 순서를 바꿔가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왼날 방식 돌아가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 브레인이 되는 피드에서 정보를 받을 때 시퀀서, 순차성, 딱 순차성. 그래서 왜 우리는 순차성이 그렇게 강해졌는가? 이게 잘 들으세요. 우리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순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차성은 본질에서 언어에서 왔어요. 말이 순서가 있잖아. 말이 순서가 있잖아. 학조라 하면 되지 교학이라 하지 않잖아. 순서가 있다는 거야. 순서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핵심은 순서 자체의 의미가 있고 그 순서가 있으니까 먼저 하는 게 있고 나중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구체적인 뭐냐면 악보입니다. 악보가 전체 뭔데? 악보 한번 보세요. 콩나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악보가 시간의 기호잖아요. 4분음표, 8분음표, 대본의표 시간의 기호죠. 악보는. 네. 소리를 얼마나 길게 짧게 하는 시간의 기호죠. 악보가. 그리고 결국은 이 언어의 본질은 순차성이고 그 순차성 속에서 시간성이 나옵니다. 그 시간성에 의해서 자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었어요. 이 장면이 정말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시죠? 밀치 모자에 영화 필름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문제는 이 여사인데 우리나라 옛날 영화 그 기록이 거의 안 남았는데 이유가 많이 밀치 모자에다 안 들어갔다. 실제로 나온 이야기예요. 처음에 영화를 그 필름을 구할 거리 오는데 이게 그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디자인의 본질도 참 재밌고 묘해. 그렇잖아요.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밀짚 모자에다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했더니 두 번째 본 사람이 야, 그거 괜찮네 이렇게 된 거겠지. 자, 오징어 땅콩도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데 오징어하고 땅콩을 조합해서 먹겠다는 그걸 누가 생각했을까요?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성되는 그 가장 밑에 레벨은 가장 밑에 레벨은 무역이라는 무작이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확률, 랜덤한 현상 속에서 우연히 조합이 그 많은 선택 속에서 선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이제 제가 봤는데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무슨 뭐 했어? 좀 땅을 보고 있어. 막 한 10명이 막 뭘 보고 있어. 뭔데? 어떤 사람이 신고한 친구가 침을 탁 놓고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니까 다 같이 보는 거야. 이거 넌센스 비유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야. 뭐가 있는데? 침바탕밖에 없는데. 저기 또 보니까 뭐 보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 바로 요 주제로 썼던 그 우화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그 동화작가. 그래갖고 막 막 올라가는데, 뭐가 스카트가 쳐 올라가는데, 올라가 넘는 거. 꽃들의 희망을. 그렇지. 바로 꽃들의 희망.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이 주제잖아. 동일한 거야. 자, 사실은 여러분들 그 주제로 내가 짧게 쓴 게 있어요. 우리 박사에 좀 책 나왔죠. 서우주 그 책에 제가 댓글 다는 한 명이 있어요. 네. 우리가 너무 의미에 너무 젖어 있어갖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을 거라고 하는 그렇게 몰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우주를 왜 그렇게, 못 잊어하냐면요. 진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어. 아무것도 의미 없음이 가능한 상태를 그가 많이 느껴요. 네. 참 놀라워요. 우리는 너무 의미에 있어요. 왜? 우리는 한시도 언어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언어를 떠날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어떤 순간부터 우리는 언어로서, 우리가 언어가 바로 생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불에 보면 궁극적으로 물로 늘어지는 게 언어가 어떻게 출현하는 이건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지금, 그쪽 자료를 막 발굴 많이 해놨는데,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가 막혀요. 초기, 그러니까 3천만 년 전에 초기 영장류부터 발음하는 게 나와요. 그 도표가 나와요. 그 발음이 어떻게 있어? 원숭이가. 내가 우리 집에 그 강아지를 요즘 보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침대에 못 올라요.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앞한테 살라면 다 가서 올려달라고. 참 기가 막히게 보면. 근데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해요. 뭐 떨고 올려달라고 하다 그 다음 어떻게 끼끼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게 언어의 기본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대상에 했잖아요. 전대상에 내장도 연결되어 있고 발음 영역이 전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음이라는 건 본질적인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신음 비슷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몸이 좀 찌푸러 하고 나잖아요. 그거 하면 벌써 그게 뭡니까? 우리 개가 주인 보고 침대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뭐 소리를 내, 소리를. 그래요. 그리고 유심 보면서 바로 그걸 해갖고 3천만 년 전에 영장류가 이렇게 칵칵칵칵 이런 소리예요. 이게 쭉쭉 오면서 지금 우리 하하하로 바뀌는 그림이 있어요.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칵칵칵 원숭이 외맞아 칵칵 하는 그 소리가 우리 들어보면서 우리 웃음소리 하하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발성기관은 적어도 수천만 년 전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전체 맥락을 딱 봤을 때 확 가슴에 오는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인간의 사회, 인간이 만든 국가, 이름이 본질이 뭔가를 진짜 한번 냉철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진짜 공부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너무나 이게 뭐냐면 이 공부하는 모듈이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변형이 돼 있어갖고. 근데 미국 사람은 딱 200년밖에 안 되는 그게 누가 또 자꾸 국가를 만든 거예요. 기가 막혀. 지구상에 국가가 딱 시작해서 국가가 딱 세계적인 제국이 되는 과정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헛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딱 모듈화 된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공부하느냐? 진짜 이 파워풀합니다. 철학부터 시작해갖고 신학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창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아까 몇 가지 댓글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렇게 앙글처럼 모듈화되는 이걸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 사람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감철로 되면 안 돼요. 적어도 고무 감축 돼야 돼요. 제발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절대진공, 저 갤럭시가 처음 생겼던 거, 저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행성지구, 요런 좁은 온도 범위 대에서 형성된 이걸 갖고 저 절대진공을 어떻게 우리가 몰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시려면 아무 틀없는 그 상태까지도 자기가 가감하게 정면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자스 학습 해외학습 탐사는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네.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몰드 틀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진짜 정면으로 우주 속에 이 나의 존재가 이 존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를 그 상태가 뭔가를 가름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도 묻지 않은 그 상태를 진작으로 가져보는 걸 가서 기가 막혀요. 정리를 해요.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장부가 통곡을 해야 될 때는 그런데요. 이런 박주원이가 만주에서 홍보회장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장부라는 게 뭐냐면 원초적 그런 상태가 있어요. 어떤 인간의 흔적도, 인간의 어떤 것도 묻지 않는 그런 행성지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모든 사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원초적인 그 우주적 현상 속에 제가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틀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웃기는 이야기잖아. 한 틀 없이 이런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심하게 하겠다. 그 틀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야 돼요. 가장 독한 틀이 뭐냐면 언어라는 거죠. 사회. 그 본질 처음 이렇게 뚫어보고 그때는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네. 저는 미국에서 학위를 딱 마치고 6년 동안 그 석사하고 박사 6년 다 끝내고 처음으로 딱 들어오고 대학 유학생들 중간에 많이 들어오는데 6년 동안 그냥 실험 안 돼요. 딴 안 하고 그 좋아하는 책도 거의 교과서 보고 그러니까 딱 해갖고 디펜스 딱 하고 다 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태평양 여기 지나갈 때 혹시 태평양 상공에서 일출을 비행기에서 보는 분 있나요? 한번 보세요. 이야, 평생 아주 기억이 남는 장면은 6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완전 넉을 놓는 거죠. 다 놓고 기관 비행기에서 태평양 상공에 이렇게 왜냐면 어떤 보면 창문을 열고 계속 밤이잖아요. 어떤 데 보면요. 그 밑에는 그냥 이렇게 밤인데 그냥 수시로 체크해요. 항상 창문에서. 이걸 봤더니 비행기 날개 끝에 저기서 끝없이 구름 바닷속에 새가 뜨는 거예요. 와, 그걸 느껴봐요. 그걸 얼마 있었어요. 아니, 내가 그 생각 깜짝 놀랐는데 30분을 내가 통곡을 했어요. 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상태가 있어요. 네. 그때 왜 진짜 내가 지구라는 행성에 내가 태평양 상공 한가운데서 일출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내가 이 태양계 속에 내가 어디 있는가? 이 인간의 현상이 뭔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원초적 그런 폭발력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한테. 그걸 폭발시켜줘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이니까. 다른 게, 그러니까 전일적인 상태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지는지 상상을 못했어요. 아무도 예측을 해본 적이 이런 건 못 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만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있었어요. 돌 김종국 강의에 그런 적이 있어요. 돌 김종국 선생님이 처음으로 천안군이잖아요. 그 바다를 처음 본 그걸 강의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바다를 처음 봤을 때. 네.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거대한,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현상의 자유가 완전 무장해제하고 어떤 것도 걸림없이 그 상태에 완전히 노출돼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걸 하면 딱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왜? 그게 네이처의 본연의 모습을 자기가 한번 개항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틴 부버의 나와너 혹시 그 책을 내가 소개를 해왔는데 나와너 책에 뒤에 후기 뭐라 나오잖아요. 마틴 부버가 나와너라는 그 메시지를 16세 때 캐치를 해요. 근데 그걸 문자로 포착을 못 해갖고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60대 그걸 문자로 포착을 해요. 그 오는 거는 사춘기 때쯤부터 올 수가 있어요. 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가장 방해가 뭐냐면요. 종교나 정치적 도구만은 신념책이 있다고 형성되는 입방도 이게 통수통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저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가장 늦어서 이런 사람들 만나갖고 뒷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공부, 그러니까 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지금 많은 사람이 2, 3년 만에 무슨 팍팍 들어와요, 많은 사람이. 심지어 1년 만에 팍팍 들어오는데, 이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30년 안 바뀌어요. 근데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 틀을 갖고 있다면. 네. 근데 우리 사회가 70% 이상 사람이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박자세 그들하고 제가 인터뷰 해놓은 게 있습니다. A4 용지 한 4-5장으로 박문호 박사 자연과학 공부 도대체 뭔가 그 쭉 인터뷰 해놨는데 핵심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자연과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시 해서 종교나 정치, 특히 종교 이걸 먼저 들어가면요. 다른 문을 닫아버려요. 아시겠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순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종교나 사상 쪽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강한 이 모두 틀을 만들어요. 다른 거가 여기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모두 들어가도 그걸로 코팅이 되는 거예요. 다른 패턴이 나오지가 않아요.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해주고 수도 없이 잘해줘봐도 그건 진짜 공룡물이에요. 아무 넌센스예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자기 스스로가 털을 그냥 부숴버리든지 용일시키기 전에는 안 돼요. 바깥에서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돼요. 왜? 그래서 물어서 공부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사 패턴이 그걸 하회에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신경 연결이 그 사람이 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 사람의 생각에 그 뭐냐면 신경세포가 연결된 그 양태가 그 사람이에요. 그 길에 나 있는 걸 보고 내가 거기를 내라고 거기로 가는 걸 느낀 걸 자꾸 물어봤더니 안 되죠. 그러면 도랑한 걸로 물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새로운 도랑을 내기 전에는 그 사람한테 다른 의견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가 편해진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도랑이 길이 절로 났구나. 저 사람이 에너지 채소 법칙이라고 정보가 들어가면 무조건 가는 통로가 저 길이구나 알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면 돼요. 네.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스스로가 그 길을, 다른 길을 내겠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바깥에서 어려워요. 바깥에서 어려워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낸 그 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길 이외에 다른 걸 묻는 거는 묻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있다고 우리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착각 없어요. 그래서 박자서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뭐냐면, 그냥 아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길 내는 거예요. 길 내는 거. 다른 거. 내일 길 내는 거. 그리고 그러면 박 박사가 주장하는 그 길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해요, 사람. 그러나, 전 최소한, 배팅의 개념에서 100%는 높다. 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많은 검증을 했는데 이쪽에 내가 배팅을 하지. 왜 지나가는 그냥 계란 한복 입고 설거리 사람들 그 배팅 한복 누가 따라가느냐. 이런 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확률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은 가면 갈수록 새로운 거 만나면 언제든지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쪽 길은 이 몰드가 뭐로 돼 있다? 고무파로 돼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껏 바꾸는 거예요. 그 근거가, 또 미리 말씀드린 그 밑에 진짜 뭐가 있나 물으시면, 예.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배우고, 침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사람이 다 뭐예요? 보이는데, 저 칠 같은 거 같은데. 그럼 막대기 하나 걸어놔놓고, 흔히 이야기해서 막대기 하나 걸어놓고 매일 그거다가 위대하고, 이거 힘을 실력 썼다 생각하고 매일 전환 해보세요. 생겨요. 모여요, 사람들. 어처구니없이 모여요. 우리 사회분이 현상이 다 그런 거예요, 보면. 웃기는 거 보면. 너무 재밌고. 여기서, 수도 이야기잖아요. 그게, 다시 말해, 그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70% 이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네. 아마 다음 주에도 내가 또 메일이 올 거예요. 거의 뭐 한 달에 30권의 책들이 쌓여있어요. 근데 그 법칙이야. 예외가 없어. 나는 책 보낸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네. 진짜 넘긴 한데, 같이, 한 가지만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박문호 박사가 하는 이 공방법은
예. 자, 길을 내는 거죠. 길을 내고 길밖에 갈 수 없잖아. 길 없는 데로 가요. 자, 따라서 길을 내자. 길을 내자. 길을 내자. 길을 내자. 길을 내자. 길을 내자. 네, 수고했습니다. 네.